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마감까지 그 상승폭이 유지되진 않아서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진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채금리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웃는데 이 이후에 이 속도가 더 유지된다면 침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상황을 즐겨보도록 하죠.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밤사이 나온 소식들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보시죠. 자, 일단 올 한 해를 복귀하는 시간을 초반에 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2023년을 보내는 자리에 서 있어요.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연말에 한번 쫙 정리를 해야지 하던 찰나에 하나증권에서 미리 이 부분을 좀 정리한 보고서를 내줬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연간 있었던 일들 자세히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만 좀 더 큰 글씨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올해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쏘아 올린 챗 GPT 연초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고요. 상반기 전체를 장악했던 뉴스로 본다면 2차 전지의 질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I와 HBM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AI 모멘텀도 상반기부터 시작됐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잠정 합의 이슈가 있기까지 관련한 노이즈가 시장을 계속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도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주하던 2차 전지가 급락하는 시점도 하반기 들어서 나타났고요. 안 그래도 AI가 촉발시킨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촉발시킨 로봇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준 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엄청난 질주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주 테마 중 하나인 온디바이스 AI도 시장에 기억될 테마가 되겠죠.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돌았었던 2023년입니다.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죠. 올해를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 딱 세보니까 올 한 해 이제 9거래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 13%, 코스닥은 23% 정도 올라왔고요. 연초 대비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 1264원에서 1363원까지 뛰었다가 다시금 안정을 찾았고 유가도 WTI 80달러, 69달러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보시죠. 오늘은 3.9까지 떨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죠. 고금리 공포에서 이번에는 금리가 잡히고 있다라는 안정감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간을 떠돌았던 각 키워드들을 모아보면 물가 이슈, 물가와 금리 이슈, 상반기에는 고물가, 고금리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면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싹 해소가 되면서 매크로 리스크가 조금 줄었다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탈세계화가 계속됐죠.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미중 갈등.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분 협력하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혹은 단체 관광 허용 등이 되겠죠. 그리고 기술 AI 측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올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AI 성장으로 봤을 땐 올해는 분명 시작 단계일 겁니다. 앞으로도 2023년은 AI의 시작으로 기억될 해가 되겠죠. 매그니피센트 잘 나갔다라는 점도 새삼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기억에 남습니다. 매그니피센트에서 움직임이 조금 달랐던 업체들이 있죠. 애플이 전통적인 빅테크 하면 애플이었는데 올해는 애플의 힘은 약화됐고요. 오히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AI에 힘입어서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29%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애플은 올해 5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상승이죠. 자, 우리 장으로 봤을 때 키워드들 싹싹 지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이슈 측면에선 계속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는
기대는 2차 전지 되겠고요. GPU, HBM, 온디바이스 AI, CXL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뉴스 나오고 있죠. AI 로봇, 그리고 화장품도 기억에 남는 한 해입니다. 인디 브랜드의 엄청난 상승세, 거기에 힘입어서 중소형 ODM, OEM 업체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던 올해고요.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 앞두고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올해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K-팝의 위상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반기 엔터주 흐름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는 생각보다 약발이 없었고 중국 경기 우려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초전도체가 잠시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짧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력 쪽도 10년 만의 호황이었고 메가 트렌드로 부상한 비만 당뇨 이슈도 올해 있었죠. 2024년 참 많은 이슈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좀 더 압축해보면 상반기는 2차 전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고점 기준으로 1,400% 정도 올랐던 올해입니다. 에코프로 BM은 534% 정도 올랐었죠. 하반기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쪽에서 빠진 자금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잠시 테마주로 엄청나게 돌았었죠. 초전도체 같은 쪽이요. 물론 여기에 돌다 보니 이 정도 자금을 당연히 감당할 수 없었고요. 다른 테마로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초전도체, 맥신, 양자기술, 빈대, 정치 테마, 온디바이스 AI, STO, 암호화폐. 정말 많은 테마가 순환을 했고 그 테마 주기는 너무나 짧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AI 반도체와 테마의 순환으로 정리가 가능한 2023년입니다. 8월경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상반기에도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굵직한 주도주들이 엄청 강하게 시세를 내주지 못하는 때는 어김없이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테마주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테마주의 생명이 좀 짧다라고 봐야 될까요? 기존에는 1주, 2주였다면 지금은 이틀, 짧게는 하루 만에 끝나는 테마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은 기회를 봤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많이 숨가빴던 2023년이었다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자, 2024년은 어떨까요? 하나증권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고물가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고임금에 대한 부담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동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금리 내려가는 것에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렇다면 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기업을 봐야 하고 금리 하락 로테이션 종목들인 바이오, 인터넷, 게임 쪽을 체크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죽어가는 섹터에 나름 기술 발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활력이 추가되는 쪽을 주목하자라는 건데요. 메타버스, 전고체, 우주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재상승을 촉발시킬 만한 아이디어로는 전고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어찌 될지 내년에 봐야겠죠. 전고체 하면 대표 주자는 지금으로서는 삼성, SDI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는 결국 선거가 많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부양 정책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만이든요. 관련한 내용들 점검하자라고 얘기하네요. 큰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 축약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2024년이겠습니다. 자, 어제장으로 갑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친 투자자들을 좀 쓰담쓰담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산타 파월 덕분에 시장은 올라섰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가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만 상승폭이 조금 제한됐던 것은 만기일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공식 같아요.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지없이 반응하는 금리 하락 로테이션 종목군들 2차 전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로봇 등을 꼽아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좋은 시세에 났습니다. 2차 전지나 풍력 같은 경우는 COP28 기후협약 이슈와 2차 전지 전주기 지원 정책 이슈 등이 다시 부각받으면서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쪽은 HLB 그룹주, 유전자 가위 이슈 혹은 루닛의 모멘텀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강세였고요. 우리기술 투자 등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시세냈죠. 로봇은 어제 보여드렸던 옵티머스 2세대 공개 이슈, 그리고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비전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던 정책, 기다렸던 정책이 나오면서 로봇주들 관심을 받았고요. 다만 어제 장 초반에 이 소식이 있었죠. 미국 하원의 바이든 탄핵 조사 결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이요. 반도체는 어제도 강했습니다. 대표 주자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돋보였죠. 4% 이상의 상승. 장비주에서는 HPSP 눈에 띄었고요. HBM 쪽에서는 PSK홀딩스. 여전히 CXL이 좀 더 강한 시세 보여줬는데 오킨스전자가 계속해서 상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칩셋 미디어 오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이쪽에서는 힘이 일부 빠졌습니다. 리노공업이나 제주반도체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새로운 얼굴이라던가 섹터 내에서 못 갔던 종목들로 관심이 좀 이동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테마순환이 돌고 있죠. 올해 초부터 계속 관심받았던 HBM 쪽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 11월은 온디바이스 AI의 달이었다라고 기억할 만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추가됐었고요. 12월 들어서 새로운 뉴페이스로 CXL이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다른 중소형 종목들까지도 많이 거론이 되면서 강세 움직임 보였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테마 순환이 돌면서도 끊임없이 그 순환 내에서 뉴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하루는 어느 쪽 영역의 반도체가 더 강할지 이걸 장전에 한 번씩 뉴스 체크해 보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제 탈환이라는 키워드를 쓴 것은 바로 SK하이닉스가 LG엔솔을 제치고 다시 2위권으로 올라섰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LG엔솔과 SK하이닉스는 약간 섹터 이제 등대 종목들이죠.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류가 앞으로도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 나오는 뉴스 등이 여전히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CES에서 퀄컴 CEO와 인텔 CEO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확장에 대해서 기조연설 등을 한다라고 하죠. 이런 뉴스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강화될수록 온디바이스 AI 킬러 콘텐츠나 킬러 제품 등이 나온다면 결국 AI를 구동하기 위한 메모리 탑재량이 올라갈 것이고 그 AI를 위한 서버 출하량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유한타에서는 내년 D램은 50%, 낸드는 20% 정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재기하는 움직임들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소식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CXL 관련한 추가 소식인데요. 몬타지테크라고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CXL 메모리 컨트롤러를 단독 공급하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단독 공급하는 중국 업체인데요. 이 CXL 메모리 컨트롤러를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겠다, 거기에 더 힘을 쓰겠다라는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차 업체가 엔진을 외부에서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엔진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용 절감을 뜻하죠. 반드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해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CXL 관련한 모멘텀이 추가됐고 관련해서 시간외에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기도 했네요. YIK, HPSP, SFA 반도체, 엑시콘, 오로스테크 등의 종목이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CXL 모멘텀은 이번 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은 삼성인가 봐요. 올해 상승률 놓고 보니 후반 들어서 좀 더 삼성이란 키워드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좋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찰나에 쭈르륵 올라서고 있네요. 삼성전자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AI빨해서 HBM, CXL 새롭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힘받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삼성 전기도 요즘에 시세 나름 괜찮습니다. 세트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삼성물산이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지주사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요구가 요즘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삼성 SDS 올해 40% 가까이 올랐네요. 시스템 통합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중요성 그리고 내년도 클라우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 보여줬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주 시세가 꽤 괜찮은데 삼성그룹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원샷입니다.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출렁임이 좀 있었다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회복을 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만기를 앞둔 변동 우려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온 것에 대한 우려감 속에 차익 실현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빅테크는 만기와 지수 리밸런싱 경계로 인해서 부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탄력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들을 들여다보죠. 소매 판매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다라는 것은 미국의 소비가 좋다라는 것이고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금리는 내려오는데 경기는 강하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연착륙,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그 덕분에 올랐다라고 보겠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진 3.9대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즘 유가가 계속 부진했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수요 전망을 상향하면서 유가 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ECB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달러가 약세를 기록했고 이것은 유가를 자극했죠. WTI가 3%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 에너지주들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되니까 중소형주가 계속 강세를 기록하네요. 러셀 2000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7% 올랐고요. 반도체, 전기차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은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2.6% 상승했죠.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금리 하락 로테이션 종목이 미국에서도 여지없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도 올라오네요. 어제 오늘 뉴스를 좀 살피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뉴스와 시세가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오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로블록스와 유니티, 금리 인하 기대, 바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장 각각 2%, 8% 올랐죠. 최근 한 달 사이에 12%, 26%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5% 가까운 급등 굉장히 반가웠죠. 자, 글로벌 원샷 흐름 봤고요. 좀 시세적으로 본다면 정말 태양이 장렬하는 느낌. 어제도 태양광 쪽 시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광 ETF인 탄 ETF가 8%, ETF가 이만큼 올랐고요. 솔라이트 16%, 엠페이즈 대형주가 11%, 썬노바, 썬런, 아이선, 썬파워, 써너크스는 무려 60%나 급등했습니다. 이 태양광 풍력 쪽 금리 인하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기후 협약 이슈도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달려라 전기차요. 제목을 꼽아봤는데 전기차 쪽도 강했어요. 테슬라 5%, 리비안 루시드 14%씩 뛰어오르면서 강한 폭주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빅테크 쪽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진했고요. 일라이릴리도 꽤 밀렸다라는 점 눈에 띄네요. 에너지주와 반도체 장비주, 전기차, 태양광, 지역 은행주들 흐름이 괜찮았던 뉴욕장이었습니다. 자, 박앵커의 조간신문 같이 오늘 새롭게 살짝 꾸려봤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부산 BDX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관련해서는 IT센 볼 수 있는 뉴스 추가됐고요. 요것도 역시 CES 이야기가 12월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기아가
25년이 아니고 5년 만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5년 만에 CES에 가는데 가서 목적 기반 차량 풀 라인업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모난 박스형 차량인데 이제 고객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목적에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차량이죠. 관련해서 풀 라인업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PV, 네, 발음이 어렵네요. 이 목적 기반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트렉스를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 요 정도로 일단 정리했습니다. CES, 모멘텀, 자율주행, SDV 혹은 목적 기반 차량 이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1월 되기 전에 계속해서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까지 거래 후 이제 합병 진행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편출되면서 수혜보는 쪽으로는 새롭게 KRX100이나 KRX 바이오에 들어가는 LS와 케어젠 얘기 많이 나왔었죠. 어제도 LS와 케어젠 오름세로 끝이 났고요. 에코프로머티가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어제 종가 기준으로 됐고요.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됩니다. 수급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볼 포인트인 거죠. 자, 또 다른 새벽신문 아이템으로는 XR, VR 되겠습니다. 밤에 메타버스 유니티 쪽도 흐름이 괜찮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애플 비전 프로 뉴스가 계속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에 출시될 거다라는 블룸버그 이슈가 있었죠. 비전 프로 관련한 종목들은 요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 요즘 LG 쪽은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 비전 프로 맞대결로 삼성이 또 XR, VR 기기를 내놓는다 라면서 플렉스 매직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규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라운텍이나 포바이포, 센서뷰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여러 이슈들 담아봤고요. 이제 종목과 섹터 이슈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좀 돋보였던 흐름 중에 네이버 카카오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목요일에 이 인터넷 업종을 오랜만에 다뤄볼까 했었는데 이게 크게 시세가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잠깐 제쳐뒀습니다. 저희가 아이템 회의할 때 딱 네. 네이버 카카오를 하시려다가 네. 안 했는데 어제 또 강한 시세가 나서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궁금할 것 같아서 좀 투자 전략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네카오가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의 추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파월의 말에 또 시장이 환호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정말 고금리 피해주로 여겨졌던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나 신재생 쪽이 되겠죠. 앞서 민영 앵커가 미국장에서의 흐름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일 상승률의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4%, 6% 넘게 올라갔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과 HD 현대솔루션, 특히나 HD 현대솔루션이 17%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도 CS-윈드, CS-베어링이 각각 5%, 8% 수익을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또 최근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 해상풍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이틀 전쯤에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고요.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어제 국내 증시에는 모처럼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성장주나 기술주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네카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크게 들어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과연 이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8월 27일은 잘못 나와 있죠. 8월은 이쪽입니다. 8월에 주가가 24만 원대였었는데 네이버입니다. 10월에는 17만 8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연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22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일단은 다시 8월과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
수준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월 9일에 카카오는 연중 고점 7만 원대에서 쭉 내려오면서 8월 달쯤에 거의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추락하면서 10월 달에 3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다시 어제장에서 이제 5만 원대 정도 위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일단 마찬가지로 8월 정도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슈들이 많았죠.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요. AI 서비스를 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좀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렸던 한 해였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의 부침이 심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앞서 얘기 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500억 원대, 기관은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상승률이 네이버는 15%, 카카오는 18%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꽤나 지금 2달 정도 사이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각각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버 X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잘 창출을 했다. 나중에는 이게 수익으로 잘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이 증권가 전망을 통해서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개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 적정 주가에 대해서 볼 텐데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28만 원 정도 위로 잡았어요. 직전 대비해서 한 0.6%가량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는 직전 대비해서 6% 정도 낮춰 잡았습니다. 6만 원대 정도의 주가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내년에 AI 서비스 정식 출시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침체되어 있었던 광고 시장도 내년부터는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위치가 내년 2월에는 한국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반짝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대안으로 꼽히는 게 네이버 쪽에서 내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이름이 좀 귀여워요. 치지직이라고 하는데 19일에 베타 버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나오고 나서 한번 평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는 주력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나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워낙에 다 부진했었는데 확실히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일단 실적을 바닥 찍고 서서히 개선될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앞서 얘기 드렸듯 경영진 내에서 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뭔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표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카카오벤처스 쪽에서 2018년부터 AI나 로봇 같은 쪽에서 좀 분야를 주력으로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 쪽에 좀 다소 부족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AI나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보고서들 최근에 나온 걸 좀 뒤져보려고 했는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12월 들어서 보고서가 있었지만 카카오는 크게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이 삼성증권 쪽에서 AI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내고 있었고요. 특히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이 시장에서는 정말 최강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 광고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치 플랫폼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성장률이 올해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실히 내년에는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네이버 쪽에서 인수를 했었던 포시마크의 연결 실적까지 같이 좀 붙어가면서 이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올해 대비해서 조금 꺾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게 이제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삼성 DX 쪽의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이게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B2B AI 시장 개화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증권에서는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앞서 차트 연중 흐름을 보셨듯이 네이버는 AI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좀 반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워낙에 많이 떨어졌다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좀 회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세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지금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성장주의 시간이 나왔는지 이 부분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장주 하면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바로 네카오일 겁니다. 이 네카오에 대한 고민 해도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다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장 지수 자체 수치만 보면 괜찮았어요. 1% 이상씩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도 꽤 많았다라는 거 살짝 걸립니다. 만길 경계감 그 영향, 만길 영향이 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이제 다음 주 전략이 되겠네요. 세워주세요. 네, 일단 기대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덜 올랐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수급이 뺏겨가지고서 또 의외로 강한 하락을 많이 맞는 것도 많이 봤고요. 특히 이제 어제 STO 관련주들도 흐름이 생각보다 꺾임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수급은 한정적인데 올라갈 게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곳에서 수급이 빠져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도 실제로 2차 전지와 반도체 보시면은 좀 이제 진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초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다가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이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꺾였고요. 이제 장중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돌게 되면서 아직 이제 시장 자체의 난이도나 혹은 이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수급이 너도 나도 다 같이 올려주기에는 좀 제한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미국장이 또 반도체도 좋고 2차 이제 전기차도 좋아서 이게 수급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분배가 될까 좀 이제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히려 애매하게 갭상승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어떤 섹터가 오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상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들 어제 낙폭 나왔던 중소형주 내에서 컨택을 해보시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건 많은데 또 수급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좀 낙폭이나 이제 진폭이 좀 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도 실제로 이제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올랐다가 또 후두둑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렸다가 또 후두둑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좀 이제 개인들의 좀 매물을 좀 가져가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액션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최종 수급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일단은 저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시장의 큰 폭의 낙폭은 또 제한되고 적당히 조정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이제 전략도 거의 다 비슷하게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상승은 좀 제한되지만 중소형주 단의 시장은 또 재밌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군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겠네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 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어제 제주반도체는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CXL 쪽은 또 여전히 오킨스 전자 상한가 시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면서 반도체 전략을 주신다면 지금 반도체는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보통 시총 2위가 바뀔 때마다 보통 이제 테마가 확실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워낙 굳건하다 보니까 시총 2위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일 때는 그래도 2차 전지 위주의 강세, SK 하이닉스가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반도체 위주의 강세,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돌아서 HBM 쪽이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사둬야 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유는 일단 ETF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때마다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뭐 HBM, 뭐 CXL 다 좋겠지만 일단은 근본에 충실했을 때는 HBM 쪽이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도 코멘트 드렸지만 결국에는 진짜 수혜를 받는 거 HBM은 사실상 이제 하나의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많이 증가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정된 성장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찐수혜주는 사실상 어제 코멘트 드렸듯이 전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이 오히려 이제 강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사실상 오늘이 가장 싼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전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 내에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사실상 마음이 편하다. 결국에는 또 한 번 돌아서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사기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핫테마 종목군들 사실 뭐 단순 테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나 CXL도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런 관련 종목들 대장주들은 좀 장기 전략이거나 혹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주의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맘 편하게 선택을 해보고자 한다면 어제 진만쌤이 말씀 주셨던 전공정, 후공정 종목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마이크론이랑 뭐 말씀 주셨죠?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이렇게 전부 다를 기억하지 못해서 참 저의 뇌 용량이 한계가 있긴 하네요.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 어제 네이버 카카오 시세가 좋았어요. 금리 하락 공식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뭐 로봇 이런 식으로 돌았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제 다시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팔아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제 이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이버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냥 놔두고 싶어 하시는데 카카오가 정말 오랜만에 본전이 와가지고 혹은 이제 마이너스 10% 안쪽에 들어와서 이거 카카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먼저 네이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제가 제일 쌀 때라는 그런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네, 네이버가 사실 이제 카카오와 좀 이제 수익 구조 모델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만큼 이제 쉬어갈 때 네이버는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제한된 상방을 보여주었었던 아무래도 고금리 관련돼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얼만큼 높게 해서 얼만큼 길게 요 사이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대략 내년도 6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6개월 선행 지표로 했었을 때는 사실상 이제 내년 초 정도에서는 네이버도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광고 쪽도 이제 돈 많이 벌고 AI 쪽도 사실상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공공기관 쪽에서 사실 네이버를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이버는 조금 더 이제 밀리면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뭐 평균단가 잘 잡고 계신 분들께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네이버에 대한 코멘트는 항상 긍정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사업 모델을 잘 갖춰놓은 그런 사업분에 대해서는 굳이 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카카오는 사실상 근데 좋을 거 이제 뭐 수익성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잡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음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탄력 자체는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열려 있긴 한데 돌발적인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네이버 쪽으로 손을 들고 싶고요. 내가 아니 나는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 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좀 이제 기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도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뭐 10%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입맛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카카오에 대해서 코멘트가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었던 이유는 돌발 변수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거지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국내 내수 쪽으로 뭐 괜찮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내년도 회복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굳이 따지자면 네이버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 실어 주셨네요.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한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이버 어제가 제일 싸다. 이렇게 강력한 멘트를 듣고 나니까 뒤에 말씀 주신 내용들보다 딱 그 한 문장이 기억이 나서 뭐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주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그룹주입니다. 요즘 삼성그룹주들 특징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아봤더니 나름 다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리핑한 대로 각각의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만쌤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코멘트 하나 드리자면 삼성물산 또 요즘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한창 건설주 핫할 때 샀다가 정말 오랜만에 본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쩐 많으시더라고요. 일인가 싶어요. 사실 이게 많이 오르는 종목은 아닌데 이게 또 배당에 대한 이야기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물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배당락 이전에 좀 팔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상승세는 사실상 좀 오버슈팅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왔다가 또 배당락 이후에 또 꽤나 많이 밀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보유자 분들께서는 일단은 저는 전략 자체는 배당락 이전, 즉 한 뭐 24일, 25일, 24일 이전에 뭐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질문을 또 많이 받았어요. 삼성전자 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또 한 뭐 3개월 만에 또 본전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 네. 저라면은 이제 상승 여력이 여기서 더 많이 남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또 8만 전자 간다 할 때 또 사실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자체는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게 돼도 제한되기 때문에 울산과 마찬가지로 연말 이전에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가 내에서도 사실상 매력적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지금 당장 좀 매력적인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 전기가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사실상 높게 올라간 종목은 팔고 이제 또 괜찮 올라갈 것 같은 저점에서 매수할 종목들이 굉장히 수두룩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 회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삼성 SDI 사실상 이제 또 셀업체 중에서는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이 남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사실상 고금리가 끝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 회복되고 MLCC도 또 돌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탄력이 또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16만 원 돌파가 또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불탁이나 추가적으로 매수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과 자체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전자와 이제 물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말 이전에 정리를 네. 그다음에 SDI는 모아가기 좋다. 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삼성 전기는 오히려 돌파가 나온 이후의 흐름을 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각각의 전략을 주셨네요. 말씀 주신 대로 모아가기 좋은 종목은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기억하고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이제 진만 스픽을 볼 텐데 역시 유연하게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항상 이제 픽도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배당주로 오늘 마무리 짓는다고요. 네, 아까는 이제 뭐 배당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은 또 팔고로 말했는데 사실 덜 오른 기업들은 또 매력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연말 배당 노리시는 분들 혹은 이제 또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이제 뭐 구성하시는 분들도 배당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현대차 우선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배당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실 주가 상승까지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오는데 주가까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잘 잡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LX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리겠고 SOE가 SOE 우선주도 보시면 지금 유가 관련돼서 지금 사실 진폭이 꽤나 큽니다. 뭐 3%, 4%의 진폭이 꽤나 잘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도 가게 되면 이제 유가도 좀 안정적으로 돼서 70불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뭐 성장의 매력도와 그다음에 이제 배당의 매력도 가장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는 그럼 좀 약간 그거 뭐죠? 샀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시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당을 받아도 되는 구간이고요.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이제 여기 현재 주가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사실 지금 사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S-오일은 배당 사실 세 종목 다 배당을 받자라고 해서 의미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켜봐도 될 만한 기업들 위주로 좀 컨택을 해서 갖고 와서 보통 이제 배당락 이전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덜 오른 종목군 내에서 컨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배당 받으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 위주로만 가져왔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진만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